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제7장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 6장 논리적 사고 개발 방법에서는요, 논리적 사고 개발을 하기 위한 피라미드 구조와 피라미드 논리 구조의 구성 개념인 소핫과 와이소 그리고 MEC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은 7장 비판적 사고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은요, 먼저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한 그런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엔들리스 Y 기법, 즉 5Y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비판적 사고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엔들리스 Y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인식의 오류와 예방, 그리고 고정관념 타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 135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흔히 직업인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요, 남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이 비판적 사고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인사부에 근무하는 A 대리에게 회사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대리 A는요, 시간 부족과 자료 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 없이 현황만을 제시한 기획서를 제출했죠. 부서 회의 시간에 동료 B로부터 기획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 대리는 감정이 아주 상했겠죠. 그래서 B 대리에게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A 대리는 B 대리가 작성한 기획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B 대리는 증거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요, 객관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인사 시스템의 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죠. 그제서야 A 대리는 B 대리가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문제의식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장이 타당성을 갖추었는가를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바람직한 사고가 바로 비판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7장에서는요,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구조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제나 주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동적 사고입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는요, 어떤 논증이나 추론, 증거, 가치를 표현한 사례를 수용 또는 거절할 때 요구되는 사고력이다, 이렇게.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당한 근거의 기초를 두고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태도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적 호기심이나 객관성, 그리고 개방성, 융통성, 지적 회의성, 지적 정직성과 체계성, 지속성, 결단성, 이런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과 같은 이런 태도가 요구되는데요. 먼저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서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객관성이라는 것은요, 결론에 도달하는데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증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 개발을 위한 태도로 세 번째는 개방성을 둘 수 있는데요. 다양한 여러 신념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위한 개발 태도로 네 번째, 융통성을 둘 수 있는데요. 개인의 신념이나 탐구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특정한 신념에 지배를 받는 고정성, 독단적 태도, 경직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해답을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 회의성입니다. 모든 신념은 의심스러운 것으로부터 개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는 한 결론이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지적 정직성입니다. 어떤 진술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대치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 개발을 위한 태도로서 일곱 번째, 체계성입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요.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됩니다. 여덟 번째, 지속성입니다.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하는 인내심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증거나 논증의 추구를 포기함이 없이 특정 관점을 지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홉 번째, 결단성입니다. 증거가 타당할 때는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모든 필요한 정보가 획득될 때까지 불필요한 논증이나 속단을 피하고 모든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결단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 개발을 위한 태도로서 마지막,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거절한 아이디어가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경청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례 연구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비판적 사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비판적 사고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은 어떤 특정 주제나 주장 등을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다음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판적 사고의 주요 목적은 어떤 주장의 단점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 아니죠. 비판적 사고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주장의 단점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남을 헐뜯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비판적 사고는 타고나는 것이지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나요? 학습이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우리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 맹목적으로
또 무원칙으로 사고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떤 주제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야만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문제의식과 endless why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무언가 변화가 없는지 또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는 것을 말하고,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갭을 객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의식이 없다면 위기의식도 있을 수 없고, 또 위기의식이 있어야만 책임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사고 스킬을 익혀서 습관화시키고 싶다면 평소부터 문제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위 개념인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단계를 높여가야만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비판적 사고에서 중요한 이유를 다음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노벨상을 수상한 다나카 코이치 씨는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 다나카 씨의 수상은 아세톤에 금속 분말을 녹여야 하지만 글리세린에 녹여버린 실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잘못 녹인 금속 분말이 아까워서 그대로 레이저에 대고 측정치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활동을 했죠. 그 결과 고분자의 질량 분석이 가능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나카 씨의 발견은 우연일지 모르지만 글리세린에 녹인 금속 분말은 어떻게 될까라는 끊임없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비판적 사고에서 중요한 이유로는 이렇게 다나카 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겠죠. 문제의식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진지하게 다룰 생각이 없는 한 절대로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목적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문제를 발견하는 센스, 즉 감이나 경험, 눈치 같은 이런 감성이 필요한데,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능력은 바로 이런 감성에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성과 능력은 어느 한쪽이 결여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은요, 세 가지 의식, 즉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 책임의식 같은 것이 높은 반면에 또 이러한 그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킬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endless why 또는 5why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why 기법은요, 연속적으로 왜? 라고 5번의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why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문제의 심층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5why 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와 성과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 제퍼슨 기념관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유독 벽에 부식이 심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질문을 하고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왜 부식이 심하지? 에 대한 답은 바로 비둘기똥 때문이다. 왜 청소를 자주 해야 할까? 비둘기똥이 많기 때문이다. 왜 비둘기똥이 많을까? 거미가 많아서 비둘기가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왜 거미가 많을까? 나방이 많아서 거미가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왜 나방이 많을까? 제퍼슨 기념관의 조명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많고 시간을 오래 비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를 5번을 연달아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벽에 부식이 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에 질문을 다시 하는 그런 꼬리를 5번만 진행을 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통해서 기념관 부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인식의 오류와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이런 그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검토해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아래에 제시되는 물건들의 용도를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142쪽에 있죠. 스테이플러의 원래 용도는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벽에 종이를 고정한다든지 세탁소에서 또 옷을 구분하기 위해서 라벨을 그 옷에 붙일 때 스테이플러를 쓰기도 하죠. 그 외에 어떤 용도가 있는지 여러분들 기존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나머지 드라이어나 칫솔, 스카치 테이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정관념 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 타파는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지각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지각의 폭을 넓히는 일은 정보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은 바로 사물을 바로 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일방적 평가를 내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 사례는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탈피한 그런 사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스테이플러는 본래 용도가 서류를 정리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죠. 하지만 서류를 정리하는 데만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이 스테이플러를 벽에 종이를 고정하는 용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드라이어는 원래는 머리카락을 건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바람을 이용해서 어깨가 결리는 것을 우리가 완화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고정관념을 타파한 새로운 용도를 찾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칫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질을 하는 용도로 개발이 됐지만 칫솔을 빛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스카치 테이프는 종이를 붙이는 용도로 개발된 것이지만 지문을 채취하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관념을 탈피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또 발전적인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오류와 예방도 필요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타파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적 사고란 어떤 논증이나 추론, 증거, 가치를 표현한 사례를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 것으로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요구되는 사고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7장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찬반 양론법이나 악마의 주장, 그리고 토의법 등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